네, 안녕하십니까. 안동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그 11월 2일입니다. 지금 시간은 그 7시 55분이 돼가네요. 제가 45분에 맞춰놨는데요. 조금 작업을 좀 하다가 좀 방송을 좀 원활하게 하려고 하다가 조금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예, 지금 온 나라가 지금 뭐 완전히 거짓말의 사기에 참 통탄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이 지경이 됐는지 우리 모두 반성을 한번 깊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지금 풍전 나라가 대한민국이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지금 빠져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이 국제적인 문제, 북한 제일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이제 북한이죠. 북한 그리고 위에 있는 중국 그리고 뭐 크게 보면은 자유민주주의 세력 대 이제 그 전체주의, 공산주의 뭐 이런 세력입니다. 그리고 자유를 우리가 자유롭게 사는 세상에서 사느냐 아니면 통제받고 사느냐 이런 기로에 서 있는 것이 지금 오늘의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우리 과거를 둘러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뼈아픈 그 과거가 우리가 있었는데 그런 것에서 이 좋은 점을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일들을 반복하지 말자 이런 것이 우리가 유비무환으로 준비되는 것들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이제 보험 같은 거죠. 보험. 그러니까 사고를 대비해서 우리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죠. 이것이 안보입니다. 국가안보. 국가안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예, 안녕하십니까. 그레이스님, 예,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괜찮게 나오나요? 네. 목소리는 이제 좀 괜찮게 나오는 것 같은데 조금 또 목소리 톤을 올려볼까요? 예, 좀 올려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과거의 사례에서 우리가 고칠 것은 고치고 반복되지 않는 그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 선거에 대한 그 처방을 제대로 내놔야 됩니다. 지금 4.15 부정선거를 어떻게 접근하느냐, 어프로치 하는 거죠. 어떤 식의 접근을 해서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준비. 설사 지금이라도 준비가 안 됐다면 빨리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당장의 그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준비가 미리미리 되어 있으면 대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 핑계 대지 말고 내가 그러니까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이 생겼을 때 이런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그런 그 저력이 나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것이 내공입니다. 내공.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준비하는 그리고 공부를 준비된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은 유비무환 이런 것도 있고요. 예, 우리가 준비할 때 준비된 사람이 뭐든지 할 수가 있고 기회를 또 잡을 수가 있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이 나라의 상황에서 우리가 그 애국심을 우리가 요구하고 나가 아니고 우리 공동체 이건 뭐 공산주의하고 전체주의하고는 다른 겁니다. 예, 일단은 우리가 뭉쳐서 우리 안보, 그럼 생명, 목숨, 재산 아니면은 살인 강도 아니면은 군인들 적군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그것을 하는 그 기관이 국가기관임이죠. 국가가 여기서 말하는 국가. 그리고 뭐 국가가 있기 위해서는 크게 보면 아시겠지만 국가의 구성 요소가 이건 구성, 그러니까 요구되는 것이 이제 국민, 영토, 주권이죠. 네, 이런 것은 있고 그 다음에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제 국제적인 그 공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유엔의 승인입니다, 그렇죠? 네, 이것은 뭐 이제 직접적인 영향은 없죠. 그 나라를 구성하는데 국민, 영토, 주권이 있으면 그 나라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이제 유엔에다가 우리 이런 나라가 건국됐다. 나라가 계속 뭐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과거를 들어보면 뭐 고조선도 있었고 그리고 역사 한번 5,000년을 쭉 둘러보자고. 그래 보면 이제 삼국시대, 신라, 백제, 고구려,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삼국 통일이 되고 통일 신라죠. 신라가 천년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도 올해 그 영속이 됐지만 또 어떻게 됩니까? 분열이 생겨서 네, 이제 고구려에 이제 좀 신라가 이제 분열이 되죠. 천년 동안에. 그러고 나서 또 이제 후백제, 후고구려 뭐 이렇게 생겨서 또 삼국시대가 또 열려서 그것을 또 통일하는 것이 이제 고려가 되고 고려가 또 이제 몇백 년을 가다가 조선이 또 새로운 나라가 이렇게 그러니까 나라가 생겼다가 없어지고 합니다. 예, 그렇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70년 됐는데 나라가 건국된 지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 국방력이 약하거나 안이하게 살면 또 나라가 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실제로 우리는 지금 총칼이 아니고 지금은 뒤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선거, 부정선거로 이제 체제가 합법적으로 그냥 넘어가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의 부정선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넘나들죠. 지금 국민의힘의 경선이 지금 그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걸로 지금 하고 있죠. 오늘 1일부터 2일까지 모바일 투표 K-보팅을 했고요. 그다음에 내일부터 또 내일부터는 그 전화 ARS로 이제 또 투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여론조사. 네. 그렇게 국민 여론조사죠. 그렇게 해서 당대표가 5일날인가요? 5일날 발표가 되죠. 자, 거기서 이제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고 해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제 결정이 됩니다. 결정이 되고 이게 뭐냐? 선거로서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 잘 보시면 여론조사가 선거 맞습니까?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가 선거로 대체가 되는 이런 지금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어쨌거나 뭐 좀 소론이 길었습니다. 10분이 정도 지났네요. 자, 오늘 그러면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난주 29일이죠. 29일 날 금요일 날 제가 그 고발 조치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고 그 성명불상의 관계자로 하고 주소도 불상. 그래서 자, 그러면은 뭘로 고소를 했는가? 종로경찰서에 고소를 했습니다. 여기 뒤에 보이시는 것이 이제 종로경찰서 내일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해서 내일
11월 3일이죠.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이제 고발인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이제 출석을 제가 해서 이 고발장, 이게 지금 고발장인데요. 고발장대로 잘 제가 진술을 해서 이것이 수사에 가도록 하는데 이제 목적이 있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여기 고발장을 어떻게 접수하게 됐느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고발장을 쓰기 위해서는 이 고발장에 근거가 되는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시 시청자가 10명인데요. 굉장히 작습니다. 아무튼 저의 방송이 조금 어렵기도 하고, 또 제가 또 말을 좀 잘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을 지금 방송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고발장 내용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발장 내용을 제가 띄우고, 석장도 안 되는데, 아이고, 지금 옮기고 있습니다. 고발장 그냥 읽으려고 했는데, 오늘 중요한 방송이니까요. 이거 많은 홍보 그리고 퍼날라 주시기를 저는 호소를 드립니다. 네. 네. 고발장이죠. 보이시죠? 네, 바로 조금 더 크게 하겠습니다. 네, 고발장. 자, 이 내용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반복해서 들으시면 되겠죠. 아이고, 잠시만요. 요거는 삭제하겠습니다. 예. 자, 고발장 밑으로 읽겠습니다. 제목, 공직선거법 제249조 투표 위조 및 증감죄. 근데 이거 보니까 투표 위조 또는 증감죄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공직선거법 249조 투표 위조 및 증감죄 위반으로 제가 고소를 했는데요. 내용이 뭐냐. 지난 6월 28일 인천지방법원에서 4.15 총선 당시 인천시 연수구를 지역구 민경욱 미래통합당 후보자가 선거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법원에 선거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180일 이내에 대법원은 선거소송의 재판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루다가 재검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검증조서 내용에는 관내 사전투표에서 민경욱 후보의 표가 개표 당시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4,460표보다 300표가 많은 4,760표로 확인되었습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의 경우에는 관내 사전투표에서 개표 당시보다 6,185표보다 2표가 줄어든 6.28 재검표에는 6,183표로 2표가 줄어든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49조 투표 위조 및 증감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발생했고, 또 늘어난 경위 등을 파악해 범죄 행위에 대한 수사를 하여 범죄자들을 처벌해 주시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투표함에서 300표가 어떻게 늘어났는지 수사가 필요한 것은 명백합니다. 이에 대한 관련자와 선거관리의 책임 등은 법에 따라 처벌하여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사법을 발본색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은 국기문란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경찰의 가장 기본적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수사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속하게 해야 되겠죠. 지난 10월 28일 목요일 오전 11시 인천 연수구을 선거무효 소송이 진행된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두 번째 변론 기일이 진행되었는데 재판 과정에서 천대엽 대법관은 300표가 낮더라도 3,000표를 뒤집지 못함으로 재검표를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고 민경욱 후보 등이 말했는데, 여기서 천대엽 대법관은 300표가 늘어난 사실을 인정했고 인천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장한 재검표는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천대엽 대법관은 인천 연수구를 지역구에서 재검표를 통해 300표가 늘어났다는 것으로 확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천대엽 대법관은 판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봄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판사로서 공직선거법 제249조 투표 위조 및 증감죄를 알고 있다고 저는 봄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판사로서 공직선거법 제249조 투표 위조 및 증감죄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천대엽은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고발이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그 규정에서도 불법 내지 위법한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직선거법 249조의 내용은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오늘 공직선거법을 제가 조금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씨를 계속 읽으면, 선거에는 당선무효 소송과 선거무효 소송이 있는데 민경욱 후보가 제기한 소송은 선거무효 소송으로 단순히 표의 수가 한두 장 늘어난 것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헌정사에 있어 중대한 국기 문란이 발생한 것이며 국가 안보에 해당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위 적시한 내용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공안사법으로 중대한 범죄 행위에 속하고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 행위로서 엄중하고도 신속한 수사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경찰로서 이 고발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신속한 수사를 바랍니다. 참고로 투표함은 아직도 인천지방법원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경찰의 빠른 수사를 기대합니다. 2021년 10월 29일 위 고발인 조충렬, 핸드폰 번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죠. 이게 지금 정말 그 국가 안위와 연관되어 있는 문제 아닙니까? 이제 뭐 총칼이 아니라 이건 뭐 선거로 조작해서, 그죠? 선거로 아주 그 천인공노할 일이죠. 마땅히 한국의 헌법과 법률로서 이 선거, 부정선거에 관계된 자들은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끔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방송이 굉장히 엄중한 그런 방송입니다. 이게 지금 심각한 내용입니다. 그럼 또 자, 이렇게 내면서 증거 자료를 제가 뭘 또 이렇게 증거 자료를 냈느냐면은 이제 세 가지를 냈습니다. 지금 이거 아시죠? 여기는 이제 파이낸스 투데이 기사입니다. 대법원 선관위의 인천 연수구을 재검표에 대한 재검표 요청 거부. 인세영 기자, 파이낸스 투데이 그 대표이기도 합니다. 자, 재검표에서 나온 300장 투표지 증가, 결국 선관위의 책임. 재판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 대두. 인천 연수구을 선거무효 소송 재검표에서 나왔던 출처를 알 수 없던 300장 표에 대한 재검표가 실시되지 않게 됐다. 그죠? 10월 28일 인천 연수구을 선거무효 소송 변론 기일을 진행한 재판부는 지난 6월 28일 재검표에서 발견된 비정상적인 추가 투표지 300장에 대한 추가 확인을 위하여 선관위가 요청한 재검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결정했다.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헌정사상 최초로 재검표 과정에서 한 후보의 표가 아무런 이유 없이 무려 300표나 늘어났다는 사실만 기록에 남게 됐다. 이전에 민경욱 전 의원이 제기한 인천 연수구의 선거무효 소송은 지난 6월 28일 재검표를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원래 지난해 4.15 총선 개표 당시에 기록된 민경욱 후보 측 기표 투표지 4,460표보다 300표가 더 많은 4,760표가 나온 바 있다. 당연히 원고 민 전 의원 측은 선관위의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었고, 피고인 선관위 측은 결국 재검표를 법원에 요청했던 것이다. 이 내용이죠. 여기 이제 이거는 그 6월 28일 진행한 재검표에서 검증조서에 나온 이 모습입니다. 이 사진 보죠. 여기 민경 후보는 300표가 늘어났고요. 정일영 후보는 2표가 줄어들었습니다. 두 개 다 증감 또는 그러니까 증가한, 하나는 민경 후보는 300표가 증가됐고 정일영 후보는 2표가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이 공직선거법 249조에 명백히 위배가 되는 것이죠. 또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건 이제 그 개표 당시에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가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일영 후보가 6,183표였죠. 그렇죠? 여기 보면 3표. 그리고 그 민경욱 후보가 여기는 이제 4,460표가 돼 있는데 얘는 4,760표.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죠. 재검표 때 이렇게 차이가 난 겁니다. 자, 이 기사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리고 또 증거 자료 하나가, 또 하나는 이제 안동데일리 기사입니다. 안동데일리 기사, 이게 이제 9월 11일 날 제가 쓴 건데요. 이 기사는 제가 많이 썼습니다. 6월 28일 재검표에 대한 기사를 많이 썼는데요. 조금 더 이렇게 제가 보충을 해놓은 겁니다.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대법원 국민신뢰 실추, 국민 상당수 임계점에 도달, 무너진 대한민국의 정의 심각한 수준,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 비난받는 대법원, 이런 기사를 제가 쓴 바가 있습니다. 안동데일리 홈페이지에 가셔서 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6월 28일 인천지방법원 의혹 투성이 검증조서에 대한 입장 표명이 없었습니다. 대법원에서. 인천 연수구의 그 4.15 총선 무효 소송 재검표, 드러난 대법관들의 민낯, 부정선거구 더욱 확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계속 제가 물어봤는데 재판 중이라서 뭐 대답할 수 없다 그랬는데, 어떻게 이 검증한 내용이 중앙일보를 비롯해서 JTBC는 뭐 이 원고 측 그 민경욱 후보, 그리고 유정화 변호사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민원을 내서 정정보도, 해명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중앙일보, 그리고 그 매일경제인가요? 많은 신문에서 조선일보 포함해서요. 이런 데도 형평성에 맞게 이 사람들도 같이 제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짜 뉴스죠. 그리고 저는 손해배상까지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언론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선일보, 그 다음에 KBS, MBC, 그 다음에 그 중앙일보. 그러니까 여기 이 뉴스 보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추적하니까, 나올 수 없는 그 내용들이 이렇게 발표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가짜 뉴스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언론사도 우리 그 그러니까 민경욱 후보 측, 국토본 측에서 언론중재위 또는 뭐 여러 기관에 얘기를 해서 정정 또는 해명 기사를 쓰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나면 손해배상까지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블랙 시위 하시는 분들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JTBC만
그렇습니까? 그리고 한번 JTBC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어떻게 돼 있나? 그게 가짜 뉴스라는 것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어떻게 돼 있나? 우리 그 우파들은 일을 안 합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되는데 그걸 좀 소홀히 하는 것이 있다는 일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폭풍 전야, 대법원 앞 시민 단식 투쟁까지 돌입. 이것은 천창용 대표가 이제 대법원 앞에서 하고 있을 때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2020수 30 재검표 검증 결과 해가지고 뭐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비슷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제가 차이 나는 부분을 설명드리고요. 이게 검증조서 별지 4에 나와 있는 검증조서입니다. 이것은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가면 이제 여기 나와 있죠. 선거 통계 개표 상황표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 정의령 표는 2표가 감소했고 민경호 후보는 300표가 늘어났습니다. 딱 떨어지게 300표가 늘어났습니다. 그것을 좀 더 생각해 보시고요. 요거는 제가 크로스 같이 한번 영상 이미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죠? 여기는 이제 이걸 보면 더 쉽죠. 이게 지금 여기 네모 박스에 있는 것이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있는 것이고 이거 밖에 크게 나와 있는 것이 검증조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령 후보는 쫙 하니까 6,185표에서 6,183표가 그러니까 2표가 감소했고요. 그다음에 민경호 후보는 대법원 검증조서에 4,760표가 돼 있는데 그 개표 당시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4,460표, 그러니까 300장이 늘어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또 계속 밑에 쭉 제가 쓴 기사들이 뭐 거의 대등합니다. 그래서 쭉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같은 공직선거법에 나와 있는 그 법인데 저는 선거의 자유방해죄 저뿐만 아니고 선거의 자유방해죄로 이제 고발당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뭐 사실 공직선거법 제 249조에 비하면 뭐 굉장히 어떻습니까? 선거의 자유방해죄. 제가 폭력 행사한 것도 아니고요. 아무튼 그거보다 훨씬 더 참 문제 있는 공직선거법 249조는 외면하고 제 237조에 있는 선거의 자유방해죄는 엄청 폭넓게 적용해서 여러 사람들이 선관위로부터 고발을 당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엄격하게 법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도 제가 적어 놓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1년 번호인 바코드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거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거 우리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안동델리로 가셔서 기사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데가 뭐 사실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전에 계신 구모 씨가 입수한 거를 이제 안동대일기에 제보해서 제가 이것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QR코드 발급 매수와 사전투표용지 발급 매수 그 다음에 마지막 1년 번호에 관한 정보입니다. 인천시 연수구 을에 관한 정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전투표용지 발급 매수가 총 45,605매가 발급이 됐는데요. 마지막 1년 번호는 45,610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오류가 생겼겠죠. 훼손되거나 뭐 해서. 그래서 5표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맞춰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기사를 다른 주류 언론들이 가짜 뉴스를 보도한 거죠. 그래서 JTBC만 지금 현재 정정 또는 정정 보도 및 해명 반론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왜 다른 데는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토본 관계자들이 같이 진행해주고 그 다음에 JTBC 다시 한번
정정 보도 및 그 반론 보도가 제대로 나가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대로 JTBC가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우리 그 민원인이 그러니까 가짜 뉴스로 판명이 돼서 조정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신청인이 신청한 대로 보도를 하게끔 돼 있는데 그것을 약하게 했다든지 아니면은 JTBC에서 또 잘못 그 해명 정정 보도를 했는지 그거는 이제 유정화 변호사 그리고 민경욱 후보가 그 직접 당사자로 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그 일련 번호 이거 지금 또 계속 이거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변호인단들이 이거를 제대로 확인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자 이것은 이게 결정타였죠. 가짜뉴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런 근거가 있는 겁니다. 제가 끝까지 물어봐서 공보관실에서 답변이 왔죠. 여기서 이제 이게 근거가 되는 거죠. 여기서 내용이 뭐냐면 공보관실의 공식 입장은 어떠한 내용도 우리는 언론사에 제공한 적이 없다. 재판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QR 코드를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민경욱 후보를 비난하는 기사들이 나갔죠. 그게 이제 가짜 뉴스라는 거죠. 네, 이거 그러니까 지금 증거 자료가 그래서 이 투표 위조 및 공직선거법 249조 외워도 될 것 같습니다. 투표 위조 및 증감죄예요. 위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니까 증감죄, 그죠? 네, 아까 민경 후보는 300표가 늘어났고 정일영 후보는 또 두 표지만 줄어들었습니다. 그게 아무런 귀신이 와서 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범죄자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범죄자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선관위는 잘 관리했는데 범죄자가 그거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성명불상의 관계자로 고소인을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게 지금 어디 있다고요? 인천지방법원에 보존되고 있습니다. 참 웃긴, 대법원을 압수수색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은 경찰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경찰관의 임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경찰의 업무들이 많이 있고 수사권의 조정에 의해서 경찰이 요즘 검찰과 거의 대등한 그런 수사를 많은 경찰의 수사에 대한 그런 검찰하고 경찰하고 좀 다툼이 있었지 않습니까? 수사권 조정 때문에. 그래서 이번 기회에 경찰이 이것을 잘 조사해서 실력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그리고 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집행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자, 종로경찰서 접수는 10월 29일 했습니다. 투표하면 300장이 수가 많으니까 일단 그죠. 그래서 300장이 더 나왔는데 단 한 표라도 더 나오거나 덜 나오면 표가 증감된 것으로 처벌 조항이 공직선거법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뒤에 보시면 고발인 조사가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사실 적시입니다. 이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난 29일 천대엽 대법관은 이거 잘못 썼대. 28일이죠. 28일 천대엽
대법관은 인천시 연수구 선관위에서 제기한 제재검표 주장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에서의 재검표 검증조서 관련 사전투표에서 민경욱 후보의 표가 300표 증가한 것이 사실이라고 확인해 주었다. 그리고 정일영 후보는 2표가 감소했습니다라는 사실도 확인된 셈입니다. 그래서 이거 수사해달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공직선거법 제249조 어떤 내용인가? 투표 위조 및 증감죄. 1. 투표를 위조하거나 그 수를 증감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벌금형이 없습니다. 이건 징역입니다. 그리고 2를 한번 보겠습니다. 선거 사무에 관계 있는 공무원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네. 그죠? 그러니까 선거 사무, 여기에서 선거 사무에 관계 있는 공무원에는 선거 사무원, 개표 사무원, 이런 임시로 그날만 잠깐 공무 수행한 사람들까지 포함이 다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선거관리위원장도 포함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전원입니다. 전원에 대해서 뭐 거의 그 대부분이 해당되겠네요. 네. 이것이 전주시 완산구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네. 또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레이스님, 네, 고맙습니다. 2만원 슈퍼챗. 예. 슈퍼챗 맞나요? 이게 뭐죠? 슈퍼챗이 아니고, 뭐, 선물인가, 이것은. 예.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레이스님. 예. 그래서, 우리가, 또 제가 또 하나 또 보여드릴게. 먼저, 아까 그거는 제가 그죠. 정리한 것이었고요. 법 내용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똑같은 거죠. 제가 공직선거법 제249조 투표 위조 및 증감죄. 그러니까 뭐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1. 공직선거법 제249조 투표 위조 및 증감죄 1항. 투표를 위조하거나 그 수를 증감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항.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 있는 공무원. 여기는 투표 사무원, 사전투표 사무원 및 개표 사무원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나 종사원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가중처벌을 받는 거예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네, 여기에 아마 이 고발은 공직선거법 제249조에 대한 고발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경찰의 신속하고 빠른, 그죠? 그리고 이것은 국가 안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내용입니다. 네, 뒤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공직선거법 제249조 위반 고발 사건 접수. 지난주 29일 금요일 날짜가 있는데 내일 고발인 조사를 받습니다. 여기 뒤에 보신 바와 같이 종로경찰서로 가가지고 제가 잘 여기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아까 천대엽에 대해서는 대법관 천대엽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제가 드린 대로 이게 고발을 일반인들은 고발할 수가 있다고요. 공무원은 고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제가 해놓은 게 있습니다. 예. 이런 것도 굉장히, 그래서 공무원들은 국가관을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공무원으로서의 긍지도 가져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국가 헌법 7조에 공무원은
신분을 법적으로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도 줘야 되고, 그 헌법질서 1항 공무원은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 전체 국민에 누구의 그 봉사, 누구에게만 봉사하면 안 되겠죠. 전체 국민. 여기에 대법관이 포함되죠. 여기에 대통령도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자, 형사소송법 제234조 고발.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그죠? 누구든지. 일반인 또 공무원 또 누구든지.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리고 여기는 대한민국 국민 말고도 외국인도 여기 와서 할 수 있는 거죠. 범죄가 있다고 하면. 두 번째, 이 항에는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을 하여야 한다. 고발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1항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거고요. 2조 공무원일 경우에는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must, have to, must가 더 강조하는 거죠. must. 네, 그죠? 형사소송법입니다. 이런 법을 있음에도 적용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팁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난주 제가 그 강남역에서 연설을 했습니다만은 뭐 아주 앞으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료들 안동데일리에서 이제 정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전문가적 시선에서 선거 전문, 부정선거 전문가 그리고 선거 전문가로서 대법원 아니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법무법인 대륙 아주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그런 이제 모든 활용할 수 있는 국가를 위해서 이 선거 부정은 반드시 밝혀내야 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부정선거를 안동데일리가 끝까지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가 항상 이런 일이 있을 때 전문가가 해야 됩니다. 전문가가. 그리고 오늘 공개할 것은 자 바로 어떤 것이냐. 지난번에 제가 강남역에서 제가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것입니다. 네, 이게 사전투표, 우편투표함 이상 유무 확인서. 이거 실물입니다. 이게 4월 15일 날 한번 읽어보고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투표함 이상 유무 확인서고요. 선거법상 신분, 개표청관인 상기 본인은 중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 홍보기장으로부터 사전투표함, 우편투표함에 부착된 특수봉인지의 용도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전투표함, 우편투표함 상태를 살펴본 후 설명 내용과 같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연도가 나와 있죠. 2020년 4월 15일 추천정당 더불어민주당, 국가혁명배당금당, 통합당, 그 다음에 홍익당 이렇게 해서 이름을 쓰고 서명까지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서명하고 이름하고 이렇게 지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정보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 네 분이 여기 중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위원회 창구에 있는 거죠. 보관. 4, 5일 동안 보관하고 있죠. 그것을 개표 당일날 그것도 다 이게 다 문서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당일날 당일 선거일날 관내 사전투표함 및 우편투표함, 거소, 관내사전, 제외투표함을 말함을 개표소로 옮길 때에는 우편투표함의 봉인에 참여한 정당 추천위원과 경비경찰 2인 등의 동반하에 이송하며 사전에 정당 및 후보자에게 통보하여 개표청관인
1인씩 참관하도록 한다. 예, 그리고 여기 오전에 뭐 1, 2, 3 해가지고 모든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매뉴얼대로 하지 않았죠.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투표함 이상 유무 확인서 바로 아래에 선거법상 신분, 개표 청관인. 제가 그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사전 투표를 할 때 서명하는 사람은 사전 투표 관리관 그리고 사전 투표 참관인이 서명을 합니다. 그 봉인지에. 그런데 이 개표 확인, 봉인된 그 상태를 확인하러 갈 때 전혀 다른 개표 청관인. 여기 이제 확인하고 이 개표 청관인이 아까 그 경찰관들과 등과 동반해서 차량을 타고 개표장까지 가는 겁니다. 개표장까지 가서 거기서 다시 확인하고 이제 개표 참관인으로서 개표가 막 종료될 때까지 개표 참관인으로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 관리관이 사인을 합니다. 서명을 하고. 그러니까 자 작년 4.15 총선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생긴 일 기억나십니까? 거기는 특이하게 또 오전, 오후로 나눴습니다. 사전투표 관리관을.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오전에 근무하고 가고 오후에 투표하시는 분이 바뀌었죠. 사전투표 참관인이.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은 그 이송 중에 사전투표함에 흠집이 생겼나요? 사전투표함 봉인지가 이상이 있어서 그걸 떼고 그 오후 사전투표 참관인이 떼내고 다시 서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전투표록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그때 엄청나게 그 많은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취재한 YTN 기자로 알고 있는데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게 다 투표록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했죠. 자, 그래서 이 사전투표관리관은 여기 이상 유무 확인할 때 당일날 선거 당일날 개표장으로 갈 때 이 사람들이 다시 가느냐 안 갑니다, 여러분. 서명을 본인의 서명을 본인이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여기에 봉인할 때 특수 봉인지라고 이름은 거창하게 해놨습니다. 보이드 라벨 해가지고 한번 뗐다가 떼면은 표시가 나기 때문에 상관없다. 그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의를 하니까 거기 참관인의 서명을 담보로 하니까 문제 없다고 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거기요? 이것은 제가 12월 13일 저의 선거의 자유방해죄라고 고발한 그 직원을 불러서 증인 채택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서 심각한 문제지요. 네, 잠깐만요. 제가 사진이 있으면 좋은데요. 사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특수 봉인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제가 이거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다행히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것이 이제 특수 봉인지입니다. 저 위에 있는 것이 투표함 일련 번호고요. 네, 여기 저
저기 위에 있는 것이 백도, 그러니까 투표함 일련 번호. 저기 크게 확대하면은요. 제가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저기가 있는 게 구로구 5자리인가 4자리인가 이렇게 번호가 숫자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일련 번호거든요. 이거 홀로그램이 들어간 이게 그 일련 번호가 투표 화면에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투표 화면은. 그런데 정작 중요한 이 봉인하는 요 지금 이제 위에서 이제 그 투표지를 넣는 데죠. 그래서 이 특수봉인지는 3군데가 붙여 있습니다. 옆에 양옆에 2군데, 위에 1군데 해서 여기 이제 서명을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여기 투표관리관이 서명하고 이 투표관리관이라고 적혀 있지만 이것도 문제네요. 제가 또 지적하겠습니다. 사전투표관리관이라고 써놔야 됩니다. 여기에 사전투표관리관. 그죠? 왜? 사전투표한 거니까 이게. 그죠? 근데 여기에 이제 투표관리관으로 해놨죠. 이것도 문제가 되네요. 제가 이제 보니까 사전투표관리관이라고 하거든요. 투표창관이 서명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특수봉인지에 여기 붙이고 뭐 걸쇠라고 있는데 이게 바로 속임수입니다. 이게 여기 붙이고 여기 붙이고요. 그다음에 반대측에 또 하나 붙이죠. 근데 여기에 관리번호로 하죠. 투표지가 많기 때문에 관리번호가 있어야 투표함이 그죠? 떨어지지도 않아야죠. 지금 붙였다 보이드 라벨 지금 설명을 하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이런 나라 이렇게 봉인지를 허술하게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빼고 일련 번호가 들어가지 않는 봉인지를 사용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사람이 안동대리 말고 아무데도 없죠. 이러니까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릅니다. 이게 일련 번호, 총번호도 다 있고요. 콜라 사러 가면은 박스에 다 일련 번호가 다 있습니다. 그래야 관리가 되죠. 그렇지 않나요? 여기 오픈 보이드 해가지고요. 띄면은 이런 표시가 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관리 번호가 없기 때문에 떼내고 붙여도 확인을 할 수가 없죠.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런 상태입니다. 네, 여기 보십시오. 그죠? 구로구 3057. 이거는 뭐냐? 홀로그램으로 돼가지고 투표함에 이렇게 관리 번호가 있습니다. 근데 특수 봉인지에는 왜 관리 번호를 넣지 않습니까? 왜? 사기치려고.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네? 선거관리위원회 지금 이거 방송 보고 있으면 이게 바로 구멍입니다. 왜 국제 기준에 벗어나는 일련 번호를 왜 넣지 않았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 당신들 범죄하기 위해서잖아요. 특수봉인지, 서명, 투표관리관, 투표청관인 써져 있죠. 위에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표함의 일련 번호, 요 구로구 번호가 딱 있지 않습니까? 관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는 없어요, 관리 번호가. 정작 필요한데 봉인하는데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게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걸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어요? 중앙선관위. 이거는 선거관리위원회 많은 성실히 열심히 일하는 우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 제가 취재하면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취재에 협조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에게는 이 그 방송을 통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나 지도부, 이 선거를 이렇게 범죄 행위를 저지른 불순분자, 그리고 아까 뭐 내란죄 그랬는데 내란을 획책한 자, 반란, 그죠? 여러 가지 제목이 있겠죠. 부정선거에 가담을 했다. 또 총선에, 대선에, 그다음에 지방자치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이런 곳에, 교육감 선거에 기타 등등 해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범죄 사실이 이제 드러날 것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 잘못됐네요. 이건 당연히 고쳐야 되겠죠. 사전투표 관리관입니다. 투표지도 우리가 그냥 저도 취재하면서 이제 알게 됐는데 투표지, 투표용지 그냥 혼돈해서 일반인들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렇지 않죠. 기표하기 전에 우리가 투표용지를 발급받죠. 투표용지, 사전투표 때 사전투표용지 발급기를 통해서 사전투표용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고 기표소에 가서 도장을 찍으면 투표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표용지, 투표지 헷갈리면 안 되죠. 근데 기자들, 이 기레기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KBS, MBC, 뭐 조선, 중앙, 동아 다 한번 가보십시오. 투표지, 투표용지 한번 이 사람들이 이 혼돈하고 쓰고 있습니다. 아직도. 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이면 뭐 참, 네, 이 정도 수준입니다, 여러분. 네, 댓글 안 달아주십니까?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 하죠. 앞으로 계속 이 부정선거를 밝혀내기 위해서 모르겠으면 다른 어느 언론사에서 이렇게 앞으로 취재를 할 수 있을까? 뭐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취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 현장을 누볐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래 열심히 따라오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알려드리지만 정말 그 공부해야 됩니다. 그 언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보를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보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네. 자, 이렇게 그죠? 여기 이제 투표록이 있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투표록, 사전 투표록이 있고 그냥 당일에는 투표록입니다, 그냥. 근데 사전 투표를 하게 되면은 사전 투표록이죠. 여기도 특수봉지가 있죠, 여기. 네. 투표, 네.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네, 보이시죠? 여기 이게 이제 투표함의 관리번호인 일련번호가 여기 있는 거죠. 아까 그렇게 예를 들면 구로구 아까 나왔고, 은평구 뭐 몇 번 이렇게 번호가 일련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정작 필요한 봉인하는 데는 관리번호가 없습니다. 이게 이 서명한 거 이게 어떻게 쓸까요? 이게 범죄용이죠. 범죄용 특수봉인지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안에 투표지를 집어넣거나 빼거나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 거죠. 맞죠? 선거관리위원회 지금 모니터링 하시죠? 거짓말 그렇게 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는 동두천시라고 이렇게 적혀 있네요. 그죠? 동두천시. 투표하면 일단 붙여져 있습니다.
여기도 있죠. 자, 여기까지 이제 이렇다는 거 아시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자 굉장히 중요한 투표함 이상 유무 확인서 누가 하느냐? 개표 참관인. 이 사람은 서명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내일 내일 가서 그러니까 기사 두 가지 보여줬고요. 제가 종로경찰서에 고발장 접수시키면서 파이낸스 투데이 기사, 안동 데일리 기사, 그 다음에 대법원 검증조서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증거니까요. 잠깐만요. 네, 이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대법원의 조서입니다. 검증조서. 이게 6월 28일 인천지방법원에서 하룻밤 넘겼죠. 그 다음날 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쭉 보면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대법관 조재현,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천대엽, 법무사무관 홍동현 이분과 통화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무용, 그다음 사건 2020 수 30. 여기에 이제 보십시오. 대류가지고 변호사 나오죠. 중요한 데는 다 대류가지고 씁니다. 얼마 전에 그 오산에서 있었을 때 거기는 대류가지고 소속이 아니었죠. 이렇게 우리가 대류가지에 대해서 이제 떠르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여기에 또 누가 있다고요? 대류가지고 소속 김재원입니다. 국민의힘의 김재원. 법무사무관 홍동현 특별 2부에 있는 사무관. 그 다음에 조재현이 수명법관, 대법관. 도장이 탁탁 찍혀 있죠. 제가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검증조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법원에서 만든 검증조서니까 이게 지금 틀렸다고 하면은 대법원 공신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이제 아까 쭉 이렇게 조서를 만듭니다. 그날 있었던 일들을 다 기록을 한 거죠. 여기에 이제 쭉 내려가면은 이제 별지사가 이제 여기 뭐 QR코드 이렇게 번호 다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된 QR코드인지 거짓말 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당신들 이 불순문자 당신들 정말 그 못된 짓 하면 안 됩니다. 못된 짓 하면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QR코드가 여기 우리가 관심이 집중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그 일련 번호, 그러니까 투표용지 발급 매수, 그다음에 마지막 일련 번호, 그것만 신경을 쓴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의외로 별지 4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그렇죠? 요것만 하고 제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두 번째 관내 사전투표, 그렇죠? 관내 사전투표 정일영 6,183매, 민경욱 4,760, 그래가지고 300장 플러스 증가가 됐고요. 그 다음 정일영 후보는 4,183표로 2표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이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인천지방
인천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재검표를 요청해서 그 재판이 열렸는데 천대엽 대법관이 그거 아니야. 선거관리위원회에 얘기를 했죠. 아니야. 그거 너네 얘기 아니야. 이게 재검증한 거 이게 맞아.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 우리가 형법에 보면은 형사소송법에 보면은 또 315조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는 서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거, 그죠? 졸업장, 그죠? 그 다음에 대법원 판례, 그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건 대법원의 검증 조서. 이걸 잘못 기록했다고 하면 대법원의 권위가 완전 실추되겠죠. 그리고 또 이때 수많은 변호사들, 아까 보셨죠? 대륙 아주에서도 많은 변호사들이 왔고, 우리 그 원고 측, 민경욱 후보 측에도 많이 갔고, 다 일일이 확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맞다고 보는 것이 정당한데 했습니다. 그것을 수사를 통해서 경찰이 밝혀달라, 이런 주장을 한 것이 이제 고발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직선거법 제249조에 대한 고발 내용이 엄중합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부정선거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법에도 나와 있지만 표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관리 소홀이라고요? 말이 됩니까, 그게? 300표가 늘어난 게 그게 관리 소홀로 그렇게 늘어납니까? 또 천대엽 대법관 얘기가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런 소리. 진짜 그러시면 안 되죠. 네. 이것으로 오늘의 방송을 마치고요. 내일 그 오전 9시 30분에 종로경찰서로 가서 제가 진술을 잘 해가지고 수사로 우리 경찰관,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의 경찰이, 그리고 또 종로경찰서입니다. 종로경찰서에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바라는 것은 여기에도 명백하지 않습니까? 지금 증거가. 그래서 법원에다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뭐 이게 정당하니까요. 그럼 또 법원에서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서 그것 인천지방법원에 가서 법원을 압수수색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관리 소홀이라고요? 아닙니다. 총체적 선거 부정이 드러나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선거 부정 뭐라고요? 1960년 3.15 부정선거. 그러니까 우리가 깃발에 사형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리고 이건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네. 지금 1시간 10분 정도 지났는데요. 오늘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앞으로 증거들이 계속 나올 거고요. 저 안동데일리는 지난번에 지난주에 제가 강남역에서 집회할 때 참 고마우신 분이 또 지나가는데 이제 조 기자님 너무 고맙습니다 하면서 지나가는데 그냥 제 주머니로 그냥 불쑥 손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주머니를 보니까 돈이 3만 원이 딱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돌아서서 그냥 가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고맙다는 인사말도 제대로 못했는데, 아무튼 그런 분들 때문에 안동데일리가 지금 유지하고 있고, 저도 어떻게 보면 외롭지만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공유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외롭게 투쟁하지만 뭐 이런 이 정말 정의와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저의 노력, 그리고 전국에 계신 여러분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희망과 그리고 꿈을 가지고, 그리고 악과 맞서 싸우려는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죠. 우리 1960년 3.15 부정선거가 터지고, 우리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4월 18일 날 거리를 행진해서 지금은 이제 서울특별시 의회죠. 거기까지 이제 와서 국회의장도 만나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이제 뭐 깡패들한테 습격을 당하죠. 그런 우리 선배들의 정의로움, 용감함, 그리고 불의에 한가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 정신 자세가 다시 돌아올 때 대한민국이 정말 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선배들이 싸운 것처럼, 우리 지금 현지를 살아가는 분들도 열심히 우리 선배들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애국자가 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내일 잘 가서 조사 받고 진술을 잘해서 수사로 신속하게 이어지기를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동데일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